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오늘도 어지럽습니다. 약세장이고요. 변동성도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장 후반에 힘을 내면서 상승 마감,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그 여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여전합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뻔한 이유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합의하기 위해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휴전이고요. 그런데 휴전 이후에 이렇다 할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멍한자오 CFO 화웨이 CFO의 체포 이후에 양국의 관계는 지금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영국 브렉시트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결 연기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불안 요소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는 내년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피력하기도 했고요. 국내 이슈로 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긴 한데 시장의 자금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여가고 있고 아난티 사회이사의 짐 로저스 선임 등의 굵직한 이슈가 지금 시장의 자금을 계속해서 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이 밀렸던 전기전자 업종 보합 수준까지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화학통신, 운송장비 등이 소폭 오름세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거래 재개를 시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20% 가까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같은 섹터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7%가 넘는 급락인데 이슈는 공교롭게도 분식 회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로 지금 거래 정지였는데 셀트리온이 분식 회계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금 22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이 포진한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셀트리온 관련주들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중국 규제에 따라서 게임 업종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장은 어떠한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이죠. 정상적인 수급, 펀더멘털로 이해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시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변동성 강하고요. 이슈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응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화요일장에 올바른 투자 방향성 조금이라도 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올해 3차례 금리를 올린 연준은 FOMC 회의에서 12월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경제 지표를 보며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혀 속도 조절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경제가 3%가 넘는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며 내년 4차례 인상 전망도 3차례로 낮췄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연기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하원에서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표결 연기 결정의 이유로 하원에서 큰 표차로 합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유는 브렉시트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금이 잘 거치며 이 정부가 올 들어 10월까지 걷어들인 세금이 연간 목표액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 국세 수입은 263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6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거친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9%포인트 상승한 98.2%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수원과 양주를 잇는 광역 급행철도 GTX C 노선 건설 사업이 탄력받고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GTX C 노선 74km 건설 사업이 최근 재정 당국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GTX C 노선 건설 사업은 지난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추진돼 왔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살펴봅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보시면 지금 상승 쪽으로 방향이 다시 틀어지긴 했는데 이렇다 할 상승 포인트를 주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이 1.78포인트에 지금 그치고 있고요. 0.09% 상승. 한마디로 강보합권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59포인트 장 초반에 장중 고점이고요. 장중에 2048포인트대까지 빠졌는데 사실 장중 고점 저점이 1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오늘도 쏟아져 나옵니다. 1922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718억 원, 개인은 하락장에서 또 삽니다. 1171억 원을 사는데 기관 투자자는 마찬가지로 오늘도 프로그램에서 금융투자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투신 연기금 파는데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오늘 많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르지만 SK하이닉스는 빠집니다. 전기전자업종은 지금 보합권 수준으로 지수 등락폭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무려 9%대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분식회계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셀트리온은 22만 2천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장중에 42만 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오늘 급등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거래 재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상장이 적격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뒤로 급등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오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도 상승하고요. 현대차 보합입니다. SK텔레콤 올라가는 가운데 한국전력도 덩달아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포스코는 25만 원 회복이 안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삼성물산도 올라가면서 이제 11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도 12만 원 회복했고요. SK도 올라가고 KB금융도 올라가는데 신한지주는 빠집니다. 한마디로 금융주들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낙폭이 더 큽니다. 664.28포인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 제약바이오가 높고요. 오늘 셀트리온 급락에 따라서 오늘 셀트리온 관련주들 하락에 따라 코스닥 지수가 휘청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673부터 663까지 빠졌고요. 현재 포인트 저점 부근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기관 124억 원 사는 가운데 금융투자 연기금이 사줍니다. 투시는 팔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 매도하는데 코스닥 시장 역시 174억 원 순매도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11% 급락, 신라젠도 4% 급락세입니다. 하지만 CJ ENM, 포스코캠텍, 메디톡스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캠텍이 그동안에 워낙 많이 눌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20만 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오고 HLB가 8만 원 붕괴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장중 97,500원대에 움직이고 있고요. 코롱티슈진 4만 원 회복이 안 되네요. 펄어비스 1.34%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제약, 오늘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그대로 급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식회계 이슈로 오늘 투심이 많이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훨훨 날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지금 빠지다 보니 지금 제약바이오 대형주들도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파라다이스 오르는 가운데 제넥신 소폭 상승, SK머티리얼즈 올라가고요. 컴투스 하락하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 지금 중국발 규제로 인해서 최근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인데 보시다시피 1129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1130원 부근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의 이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 하나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슈는 아무래도 삼성바이오와 거래재개와 셀트리온의 이런 상반된 모습이 금일시장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재개 소식과 이제 브렉시트 관련 표결 연기 등으로 일단 오늘장 시작 전에는 일단 오늘 시장 그래도 좀 반등세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일부 언론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착수 소식이 전해진 점 등이 장 전부터 부담을 주면서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 업종의 투심을 좀 약화시키면서 오전부터 시장 하락을 좀 일부 유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시장 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관련 주가의 움직임이 좀 상반된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 오늘 금일 언론 보도에 셀트리온의 이를 반박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는 자료를 공지를 했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이를 좀 받아들이기보다는 투심 악화에 따른 추가 하락이 오후 들어서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거기에 또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이 심화된 점 등과 더불어 일단 수익성이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복합적으로 더해진 점 등이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시장 약세를 좀 요인을 꼽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다른 시장 내에서 상승을 보이는 업종 가운데에서는 좀 엔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일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최근 시장 급락과 좀 비교했을 때 주가가 크게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 보여주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SM, 스튜디오 드래곤 등 엔터 미디어 관련주들의 이런 상승세 반등세가 일단 계속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점 오늘 시장에서 다시금 보여주는 모습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하락이 좀 지속되는 업종 가운데에서는 게임 업종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중국 당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 소식에 게임주 주가가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에 좀 계속 우려감 자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업종 내에서는 NC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게임주들의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넷마블, 컴투스 등 이런 종목들의 하락이 오늘 역시도 게임 업종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단기 저점 확인 이후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를 좀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종목별 이슈, 업종별 이슈 짚어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저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이슈들 있습니까? 네, 일단 원론적인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브렉시트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상에서 브렉시트 표결 연기로 증시 반등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보도 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일단 이 이슈에 있어서 왜 시장에서 이 이슈에 있어서 좀 주목하느냐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브렉시트, 그러니까 즉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한 그 발효일이 내년 3월 2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식으로건 탈퇴에 있어서 좀 로드맵이 짜져야 하는데 일단 영국 내부에서도 협상 없이 탈퇴하느냐 아니면 유럽연합과 좀 협의를 맺고 탈퇴하느냐에 있어서 일단 찬반 의견이 좀 팽팽한 상황입니다. 우선 영국의 메이 총리가 11일로 예정되어 있던 의회 표결을 좀 연기했는데 아무래도 이는 합의안을 좀 부결시키려는 상황이 유력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합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시간을 좀 벌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협의안 그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런 협의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부결이 된다면 우리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도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있어서 단기 하락이라든가 급등락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계속 경계를 하는 모습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이번 13일과 14일에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관련한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에 있어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정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이후 관련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 시장은 관망세 속에서 계속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 전략 궁금합니다. 지금 약세장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 상황이 녹록치 못한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업종 종목별 차별 장세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는 점 염두하시고 계속 시장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시장 체감이 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일단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도 아무래도 여러 번 트레이딩 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도 좀 사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이 좋지 못하더라도 오를 종목은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좋지 못한 시장 상황 속에서 최근 주가 추이가 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통신 3사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통신주, 대표적으로 시장 방어주적인 성격과 더불어서 일단 연말 배당 기대감, 또 그리고 5G 기대감 등으로 주가 흐름이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 추이 이어나가는 모습이고요. 일단 배당길 며칠 전까지는 이러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에 대해서는 일부 매수는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 지수상으로 660선을 기준으로 좀 단기 저점을 확인한 이후 반등할 여지가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지수 오늘 셀트리온 관련해서 좀 지수에 있어서 조금 괴리가 있긴 하지만 660선을 기준으로 하방 지지 여부가 나름 확인된다면 평소 눈여겨보셨던 코스닥 종목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매수 관점 취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해서도 지금 저점 매수 구간에서 조금씩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휴전 상태인데 지금 화웨이 사태로 점입 가경이다 이런 기사들은 시청자분들도 같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좀 여쭤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멍완조 화웨이 CFO 창업자의 딸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멍완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아버지와 거의 대등한 실세로 통하고 있는데요. 멍완조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창업자가 첫째 부인에게서 얻은 장녀입니다. 이때 어머니로부터 성씨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샤브리라라든지 캐시어 같은 다양한 호칭을 쓰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2011년에 이사로 선출이 된 뒤로는 재무 전문가로 초고속 출세 계단을 밟아왔고요. 슬라에는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의 자녀들도 화웨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멍완조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유력한 후계자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멍완조 같은 경우는 회사 내 비용 절감이라든지 구조조정 작업의 수완을 또 발휘했고요. 미국의 IBM과 제휴하는 등 주요 사업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뒤에서 멍완조를 좀 확실히 밀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화웨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평소에 알기로는 화웨이 정확히 어떤 회사입니까? 네, 화웨이는 87년도에 인민해방군 출신인 런정페이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인데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 공급 업체로서 매출 규모는 세계 1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서는 애플을 제치고 판매 2위에 오른 첨단 기업이고요. 또 본사는 기술 기업들이 많이 입점한 선전에 위치하고 있고 18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 휴대전화, 반도체, 통신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올해 매출 규모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원화로 114조 원 정도가 되는 대기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130억 달러를 R&D에 투자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R&D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가성비를 무기로 해서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의 네트워크 장치를 연결을 돕는 기지국이라든지 휴대전화 중계탑을 공급하면서 세계 통신망을 좌지우지하는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이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경계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멍완조 CFO가 지금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 멍완조 CFO를 체포를 하게 될 경우에 양국 간의 외교 그리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더욱 격화가 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해서 구금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제재 위반과 관련해서 거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이나 캐나다가 모두 정확한 체포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중신통신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벌금 부과 그리고 미국 거래 기업과 거래 금지 조치를 받았던 거에 비교하면 사안이 더 중대했기 때문에 체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원인도적 분위기로는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연계된 화웨이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해킹이나 스파이 활동을 화웨이 시스템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문어발식으로 반도체 개발이라든지 인공지능, 차세대 고속통신인 5G 통신 장비와 관련해서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요했다든지 기술 비밀을 훔쳤던 혐의가 추가로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후폭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선긋기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무역 분쟁, 화웨이 사태와 무역 분쟁은 별개다라고 선긋기에 나섰는데 후폭풍은 지금 꽤 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멍원조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미래 후계자인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경영인입니다.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핵심 기업인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됐다는 것은 자존심이 센 시 주석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과 같은 결과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중국 모욕 사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미 운동뿐만 아니라 미국 제품 불매 운동 그리고 화웨이 물건을 사자는 장려 운동까지 번질 정도인데요. 중국 정부는 화웨이를 보호하고 5G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어제는 애플에 대한 중국 내 판매 금지 결정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퀄컴과 네덜란드 NXP 합병을 반대한 것만 보더라도 화웨이를 얼마나 중국 정부가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걸 잘 보여주는데요. 미국은 무역협정과 별개의 문제라고 하고 있지만 화웨이는 중국 정부가 국가 자본주의의 모범 기업으로 육성하는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 주석의 기술 강국의 야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90일간의 무역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중국이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향후 상당한 무역 협상의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지금 내려질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중신통신처럼 제재 조치를 발동할 경우 미국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멍원조에 대한 기소는 하되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는 발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미국 의회라든지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중신통신처럼 제재 조치를 발동을 하겠지만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양보를 끝내는 선에서 타협하는 아닌데요. 미중이 90일간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유리하게 이끌 수 있고 그리고 스파이라든지 사이버 절도에 대한 강한 경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내 대중국 강경파도 만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가장 세계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이 안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도 상한 경제 피해를 감수하면서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발동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첨단 산업에 미국의 우위를 확보하고 안보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중국 강경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 새벽이죠. 캐나다 법원이 멍 부회장을 보석을 허가하느냐 아니면 신변을 미국이 넘겨주느냐 그리고 미국이 어떤 혐의를 기소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구사가 될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를 두고 이제 화웨이 사태를 두고 미국 정부가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부메랑으로 지금 다가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애플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제재에 들어간 것도 아무래도 이와 무관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화웨이는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입니다. 세계 1위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세계 2위 휴대전화 생산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볼 때도 중국을 대표하는 지명도가 가장 높은 기업이고요. 자존심이 워낙 중국인들이 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미 감정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압박은 실리콘밸리의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 규모가 무려 114조 원에 추정이 되고요. 인텔이나 브로드컴, 퀄컴을 비롯해서 미국 IT 대기업으로부터 11조 원대 부품을 구매를 하고 있고, 또한 그 5G 기술과 관련해서는 협력 작업을 펼치는 주요 그 마케팅처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안보를 위협을 한다는 이유로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미국 내 IT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의 보복을 당할까봐 출장을 가지 못하는 상태고요. 또한 그 중국 IT 임원들도 화웨이 같은 사태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 출장을 포기하는 사태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중 간에 이런 화웨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경제적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 눈덩이처럼 좀 많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이 지금 견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특히나 5G를 두고 세계 패권 경쟁에서 점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기선제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루머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같이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망원조 부회장을 체포한 이유는 아무래도 제재 조항 위반이라는 그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중국을 더 압박하려는 목적이 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둘러싼 패권 다툼에는 임시 휴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무역전쟁, 더 나아가서 국가 정보망이라든지 군사력을 크게 좌우하는 차세대 고속통신인 그 5G 개발을 둘러싼 디지털 파견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중국에 끌려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전면전은 불사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되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발표한 신국방 전략에 따라서 미국 첨단 기술의 유출을 엄격하게 단속을 한 데 이어서 중국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 AI라든지 로봇, 3월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첨단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제 표준을 놓고 미중이 더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기업을 고발한다든지 제재하는 그 사건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지금 제재에 대해서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어떤 반응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조성됐던 양국의 화해 분위기가 채 하루도 가지 못해서 자초됐다고 미국을 향해서 비난을 총공세를 좀 퍼붓고 있는데요. 인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신화통신도 법과 도리에 맞지 않는다. 캐나다도 미국 지시에 따라 패권주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나팔수 역할을 해주고 있는 환구시보도 이번 사태 배후에 미국이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사법수단을 남용해서 중국 국민들을 겁박했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향후 사태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인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외교부도 테리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구속 철회를 촉구한 것도 아무래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관리들은 기존에도 지금 이 화웨이의 장비들이 스파이칩 이른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법적으로 그 통신을 수집하거나 불능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의도가 있을 텐데 의도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통신은 자체 위성통신 네트워크로 처리하지만 여전히 많은 군사시설이나 기업,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 상업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요. 미국의 이런 그 취약점을 노려서 중국 같은 경우는 서방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스파이 칩을 심을 수 있다고 미국이 경고했고요. 5G 네트워크 장비에 백도어라든지 감시 프로그램을 삽입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이버 공격의 보안의 취약점을 숨겨왔다고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미국의 행동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입하거나 그리고 통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도가 있으니 중국산 장비나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로 읽혀지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국 신흥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의 꿈이라든지 5G의 국제 표준 전략에도 중국이 차질을 빚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미국은 5G 사태 시대에 디지털 패권주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벌금이라든지 각종 제재 조치들이 계속 후속 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후속 조치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중국 대기업들이나 기타 기업들의 통신 기업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 견제가 계속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비교해서 인구는 4배 이상 많고요. 수출입 물동량은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여기에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도 2014년 이후부터는 미국을 추월한 상태인데요. 중국은 이런 역동적인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10분 활용해서 초고속 통신인 5G뿐만 아니라 로봇, AI, 전기차, 친환경과 관련된 하이테크 부분에서 자신들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싼 인프라로 국제 표준을 하나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런 의도를 숨기지를 않고 그대로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패권을 놓고 미중은 다양한 산업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2020년 미국 대선 전까지는 경제나 기술, 통합, 군사 부분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격을 멈추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이나 군사력 팽창이 좌절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적인 미국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역 문제까지 번지면서 또 다른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번질 가능성에 대한 확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포위망을 지금 속속 좁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90일간의 무역 합의에서 서로 납득할 만한 결론은 내리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휴전 기간 동안의 보조금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기술 이전 강요 문제,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개방 포기라든지 속도를 놓고서 미중이 다시 대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대립 그리고 갈등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금융시장, 특히 주식이나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위험 회피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휴전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화웨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확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지금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패권 다툼 초기에 미국의 이런 공세에 밀리면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사태에 빠질 것으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패권 전쟁에서 초기에는 강대강으로 맞대응을 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멍완저 부회장이 신변이 인도됐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중국 내 미국 IT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조사를 끝낸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에 대한 막대한 벌금이 조만간 부과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경고 수준의 미국 국채를 매각한다든지 30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의 미국 여행 자제령을 발동할 수가 있고요. 또 한국의 사드 보복 때처럼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보복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좀 걱정스러운 점은 수입 검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이 이번 무역 협의에서 정상 간에 약속했던 돼지고기, 자동차, 농산물 수입 물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수입을 허가했지만 엄격한 통관 검사를 통해서 수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무역 마찰이 그렇게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이러한 큰 문제, 중차대한 사안들이 결국에 우리 경제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7대 수출 국가고요. 미중 수출 의존도가 36.7%로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선택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제적 영토도 넓혀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수출 시장을 외연을 확대시키는 문제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가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또한 그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늘 말씀드렸듯이 어부지리 기회도 찾아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제품의 불매운동이 가속화되면은 한국 기업의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 가는 단체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나 증시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그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의 그 차이나 머니들의 유입도 기대된다는 점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미리 미연의 대처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확전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 이제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